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주식교자입니다.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오랜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망한 거 아니고요. 최근에는 매매가 정말 잘 됐어요. 저번 주는 손실이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매매가 정말 잘 됐고, 영상을 안 올린 건 단순히 제 게으름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려야지 하는데, 진짜로 번아웃이 온 건지, 제가 이제 오전에 계속 이 음성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제는 올릴 거예요, 앞으로. 자주 올릴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제 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식교재 어떻게 됐나.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영상만 안 올린 거고. 그리고 썸네일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제가 음모론이랑 예언 같은 거를 많이 믿어요. 많이 믿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예언 같은 거는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항상 진짜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계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주말 사이에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부터죠. 일본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그게 이제 몇백 년 만에 이제 한 번씩 주기로 이제 엄청난 대지진이 온다고 하죠. 얼마 전 동경 대지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지진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뭐 그런 지진 용품들, 구호 용품 이런 게 다 품절이 났다고 해요. 지금 일본도 되게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 이유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정부에서 그거를 경보를 낸 거죠. 대지진 경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본이 내서 그런지 다들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15일 날까지예요. 그 경보가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 경보가 해제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드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봤어요. 내가 본 미래라고 해서 이 일본 작가가 이제 자기 그런 예지몽 같은 거, 꿈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책을 만든 건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025년 7월이죠. 지금 썸네일만 봐도 일본에 닥칠 대재앙이라고 해서 일본의 대재앙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부산 쪽, 남해 쪽까지도 여파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 보니까 지금 이거랑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 아직 1년 정도가 남았지만 이번에 안 일어나면 이 난카이 대지진이 100년 주기로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7월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뭐 필리핀 해구에서 뭐가 일어나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난카이 대지진 그 지각판이 뭐 필리핀판인가 뭐 그렇다고 하죠. 거기가 이제 조금 그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온다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일본 기사 나온 거 보고 또 소름이 돋는 거야. 설마 이건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 당연히 주식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일단 내일은 일본이 휴장을 합니다. 휴장을 해서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휴장을 하느라 우리가 일본 분위기를 볼 수가 없고요. 대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엔달러 환율을 보면 되겠죠. 엔달러 환율이 지금은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엔화가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차트로는 엔화가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엔달러 환율에서는 올라가야지 이제 엔캐리나 뭐 경기 침체가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일 이게 이제 올라가는지 엔달러 환율이,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하락이 내일 좀 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조금 화요일 날 일본 증시가 시작을 하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까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지진 관련주들을 보면은 제가 몇 개 정리를 해 왔는데, 일단 금요일 날 몇 개가 움직였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삼형 엠텍, 동아지질, 요런 애들 1, 2, 3등만 보면 되겠죠. 요런 애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내일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이 기준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오전에 갭이 많이 뜰 것 같은데, 뭐 요쪽에서 대장을 한 종목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그 건설 테마, 그 댐 관련해서 그 다목적 댐 관련해서 건설 테마, 뭐 재건 테마 이런 애들이 좀 올라왔는데, 신원 종합개발, 상지건설, 국영 GNM. 근데 물론 거래대금이 얼마 없어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지진 관련주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 지진 관련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지 그거를 내일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썸네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복귀하고 내일 어떤 종목이 좋을지 또 공부해봐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저번 주에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그때도 영상을 안 올렸어요. 그때는 사실 올리고 싶었어. 근데 일단 제가 괜히 올렸다가, 여러분들 괜히 그렇게 이제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할 때는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야 뭐 단타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들고 있는 종목이 없었고, 저는 그냥 저번 주 계속 코로나 테마만 했어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테마 쪽에서 이제 핵수익이 났고, 그래서
피해 갔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막 그때 폭락할 때 계속 잡고 그럴까봐 고민하다 안 올렸는데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릴게요. 아시겠죠? 진짜로 이제는 자주 올릴 거예요. 영상은 이제 좀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뀔 거고 라이브도 할 거고 하지만 네. 자주 올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그 이슈가 있던 거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 AI에 대해서 수익성, 이 AI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반도체 애들도 휘청휘청 거렸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걔네 그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이게 말이 나왔지만 다음날 그 뭐죠? 다른 업체가 그 다른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이게 조금 이것도 잠재워졌고 그 모식인데 근데 미장이라 제가 잘 몰라요. 아무튼 뭐였는데 아무튼 그 종목이 올라오면서 이게 조금 누그러들었고 그리고 일본 엔캐리도 있었죠. 근데 엔캐리도 최근에 그 일본 은행 부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좀 사그라들었죠. 중국 전쟁도 역시나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주말 사이에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는 계속 증가 추세. 그리고 엠폭스도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본 난카이 대지진. 그래서 최근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테마로도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개별 테마 그리고 저런 종목들, 뭐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런 테마들 굉장히 볼 게 많고 증시가 좋으면은 최근에는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 블랙 먼데이 때 이제 급락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살살살살 조금씩 올라왔죠. 물론 미장은 벌써 그 하락한 것만큼 다 이제 상승폭으로 메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이죠.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역시 미장이 대장이라 그런지 벌써 다 반등을 해주면서 다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불안합니다. 아직 불안하고 미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추세가 이미 꺾였어.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좋은 기사가 나와도 추세가 꺾이면 힘이 약해지죠. 변동성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매매할 때 지금 개별주, 개별 테마 그리고 테마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최고의 매매 같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장투하실 분들은 저점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그 영상 보는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약간 단타 위주죠. 단타 위주는 지금은 조금씩 뭐 강한 테마에서 끊어 먹고 나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증시 요약을 해보면 목요일 뉴욕 증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미장이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금요일 지수가 갭상승을 시작했어요. 갭상승을 하면 모든 종목이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최근 하락한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돼요. 주도 테마가 딱히 없었어. 그쵸? 그래서 장 난이도의 상승 그리고 휴가철에다가 뭐 올림픽 기간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약간 장 난이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 테마만큼은 계속 눌림 잡아서 먹고 이랬으면은 저번 주는 베스트였죠. 근데 저도 계속 그러다가 금요일은 손실을 봤어요. 금요일은 저도 약간 조금 반도체가 반등을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반도체를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더라고. 진짜.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로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금요일은 손절을 했고요. 그래서 필라 반도체 지수가 좋아서 반도체가 좋을 줄 알았으나 수급 분산으로 여러 테마의 강세였고 이번 주는 코로나 및 일부 바이오, 일본 지진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일본 지진 관련 테마들은요. 그 일정이 딱 8월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월, 화, 수죠.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에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해볼만 한데 그 이후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여진이 계속 난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날 때마다 어느 정도 반짝이겠지만 글쎄요, 제가 뭐 비중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건 내일 오전이 잠깐 아닐까. 근데 그마저도 내일 얘네가 갭이 너무 많이 뜬다면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는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0.51% 상승 마감, 필라 반도체는 0.43% 하락 마감. 금요일 날 코스피는 1.24% 상승, 코스닥은 2.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 테마는 코로나, 비만에서는 일라이 릴리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의 악재가 나오면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미장에서 엄청나게 반등을 해줬고 그 관련주 SLS 바이오였나요? 걔가 엄청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비만 테마도 강했다. 2차 전지는 워낙 지금 저점이기도 하고 최근에 악재가 있었죠. 청라 그 배터리. 제가 예전에 이제 청라 살 때 그 아파트 옆 아파트예요. 그래서 좀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TMI이긴 하죠. 그래서 2차 전지가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악재도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전지엔 더 안 좋았는데 얘가 이제 반등을 한 이유. 일단 월요일, 내일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인터뷰를 합니다. 둘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를 다시 이기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래서 2차 전지가 저점에서 조금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2차 전지는 워낙 지금 저점이라서 이쪽으로는 저는 매매를 계속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단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쪽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보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애들은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 댐, 지진 테마. 그래서 다 약간 건설 쪽이죠. 이쪽 애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유전 테마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유전 테마는 그 금요일 장 끝나고 한국가스공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오전에 살짝 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력 테마도 강세였습니다. 약세 테마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보합은 중동, 전쟁,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대마, 대마는 뭐 해리스 테마죠. 그리고 조선 방산은 최근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 그 고점에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약간 조정이 옆으로 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내일 여기도 적어놨지만 지금 개별 테마, 뭐 수급 분산이 일어나도 진짜 강한 테마의 독주가 나오고 있죠. 뭐예요? 코로나 테마죠. 코로나 테마인데 얘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코로나도 있고요. 엠폭스도 있죠. 원숭이 두창.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이것도 그 일본 폐렴이죠. 폐렴. 이것도 일본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다 강해요. 그리고 다 비슷해서 코로나 테마에서는 뭐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엠폭스도 마찬가지죠. 뭐 마스크,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이제 뭐 병실 부족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미 많이 움직였어요. 마스크도 움직이고 이미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뭐 코로나 테마는 웬만해서 단기 과열을 갖거나 단기 과열 예고를 갖거나 혹은 투자 경고, 그리고 뭐 투자 위험 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됐는데 워낙 테마가 많아서, 그렇죠? 워낙 테마가 그 종목들이 많아서 계속 이제 대장을 바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얘네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뭐 진단키트 값이 4배나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엠폭스 역시도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점점 지금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엠폭스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고, 요거를 이제 같이 포함하는 종목, 뭐 휴마시스도 있고, 그쵸? 그리고 녹십자 MS 이런 애들도 있고요. 페름은 뭐 그 국제약품이 지금 대장이죠. 원래 대장은 얘가 원래 대장이 누구였더라? 미코바이오메드. 얘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아니고 국제약품이랑 메가이CS. 맞아. 메가이CS 얘도 있죠. 이렇게 국제약품이랑 메가이CS가 저 폐렴에 대한 관련주였고, 이런 애들을 내일 보면서, 뭐 이번 주 보면서 일본 지진 애들이 움직인다면 여기 이렇게 움직인다면 얘네까지 봐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강했던 뭐 해리스 테마, 그리고 그 낙태에 대한 낙태 테마, 우리바이오, 우성첨단 소재, 현대약품이 낙태죠. 유일하게 화일약품, 여기까지가 이제 대마 테마고, 화일약품, 낙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중동 전쟁인데 얘네들은 지금 뭐 휴전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지금 주말 사이에 그 어디야, 학교 공격했죠?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이제 학교 폭격에 100여 명이 이제 숨지면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원래 이제 그 처음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너무 좀 심해.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내일 중동 테마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중에 우리가 국제 유가 뭐 가스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여러분 그 당일날 한 테마, 진짜 강한 테마가 올라오면 거기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영상으로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테마를 보긴 해야 돼. 주시는 하되 내일 어떤 테마가 대장일지 예상이 잘 안 가요. 솔직히 지금. 물론 일본 그 난카이 대지진이 내일 강할 것 같긴 한데, 갭 많이 뜨면 얘네도 먹을 구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는 그냥 무난하게 강할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많은 종목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중에도 수급 이동이 빨라요.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저번 달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테마가 강하고, 그 다음 시간엔 이 테마가 강하고,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테마만큼은 눌림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잔손절이 많이 나왔어. 왜냐면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이런 셀리드 같은 종목을 눌림을 이렇게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모아서 반등을 하면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훨씬 줄여요. 이런 구간을 이렇게 줄여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 깨면 손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자 여기서 비중 적게 해서 뭐 요 밑에 가서 비중 크게 한 다음에 뭐 밑으로 가면 더 크게 하고, 이런 게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세가 이래서 지금은 잔손절을 하고
손절을 빨리 끊고 이제 올라갈 때는 크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공부하면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대장 몇 개만 테마로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어떤 테마가 이제 움직이는지 본 다음에 뭐 오전에 시가부터 내일 시가부터 뭐 대지진 테마가 강하다 그러면 거기서 매매하고 나오고 수익 내고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는 오버슈팅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애들이 뭐 상한가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쭉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 나올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밀거든요. 뭐 한 15% 상승하고 10% 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서 먹고 나온 다음에 차라리 다른 테마를 보는 게 나아. 그 테마 다시 밑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걔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으면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고 원래는 여기서부터 잡아도 돼요. 반등이 이렇게 바로 V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지금 이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테마를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떤 종목이 내일 좋아 보이냐? 물론 그 진단 키트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한데 당연히 우리는 상한가 간 종목부터 봐야겠죠. 상한가를 근데 코로나에서는 셀리드밖에 안 갔어요. 여기는 이제 비만 치료제고 셀리드만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투경이죠. 그래서 갭이 얘도 많이 뜰 것 같아요. 얘는 저는 그 매매 정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퀀타 매트릭스가 정지되고 다시 가고 정지되고 다시 가고 하죠. 그래서 셀리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갭 안 뜨면은 내일 시가에 저는 살짝 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고. 아니면은 미코바이오메드 혹은 시간 외에서 올랐던 엑세스 바이오도 전 좋아 보입니다. 얘가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가고 이 상한가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금요일날 여기 지지해주고 시간 외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내일 이런 고점까지는 찍으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9,950원에 끝났는데 여기죠. 여기서 끝났고 이 전고점까지만 해도 5% 이상은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도 저는 내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말 사이에 코로나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재유행 입원 환자 6배 폭증 정부 10월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 재유행 조짐 자가 진단키트 품귀 우려 가격 4배 그리고 다시 고개 드는 팬데믹 mRNA 백신 주권 지킬 제약사 찾는다. 그래서 요거는 기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청이 그 개발 지원 대상 제약사 공고를 냈는데 녹십자 삼양, SK바사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죠. ST팜을 거론을 했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녹십자 계열사 중에 녹십자 MS가 올라왔고 얘는 원숭이 두창이랑 코로나 관련 테마고 얘도 상한가 라인 지켜주는지 내일 여기 보시고 여기 지켜주면은 여기서 모아서 살짝 모은 다음에 저점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겠죠. 이런 저점 깨면 손절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최근 패턴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여길 깨요. 일부러 깨. 그 다음에 살짝 깼다가 바로 휩소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잡아서 바로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올라가면 전 다시 잡습니다. 다시 떨어지면요? 다시 손절합니다. 그게 뭐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데를 지지하고 다시 이제 크게 올라갈 때 우린 여기서 수익률을 더 많이 먹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손절 뭐 0. 몇 %밖에 안 하는데 올라갈 때는 최근에 제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죠. 오버슈팅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뭐 5% 10%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장세예요. 대응이 필요한 장세고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1선 아래 있잖아요. 21선 한참 아래 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주가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 21선 노란선이죠.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처럼 계속 대응을 하면서 하고 우리가 이 지수가 다시 21선을 뚫고 우상향 추세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천천히 뭐 모아가는 매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걸 해도 되는데 지금은 빨리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셀리드 중국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19 백신 대량 생산과 해외 진출을 위한 독자적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등 등록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셀리드 뭐 이런 개별 기사인데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이런 개별 기사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아무튼 셀리드는 또 최근에 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4연상 가고 다시 반등을 한 건데 일단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일 얘가 시가에 뭐 시가부터 좀 죽는다 갭 떠서 죽는다 그럼 안 볼 것 같은데 언제 저는 내일 얘를 조금 비중 있게 할 수 있냐 최근 그 이 퀀타 매트릭스도 보면 언제 강해요? 매매 정지가 갈 것 같을 때 매매 정지가 갈 것 같을 때 강합니다. 갈 것 같은 게 언제예요? 오후장에 금요일 종가보다 올라 있을 때 상승 중일 때 오후장에 금요일 종가보다 상승 중일 때는 얘가 더 많이 상승하려는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붙죠. 왜냐? 이게 이제 매매 정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매매 정지가면 최근에 어떻게 돼요? 갭 뜨고 더 많이 오르죠. 올라간 애들이 더 많이 오른다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후장에 얘가 뭐 올라 있으면 더 강하고요. 보합이면 좀 약해. 근데 5% 10% 이렇게 올라 있다. 그러면 우후장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비중을 태울 것 같아. 오전장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눈치 보다가 얘 오늘도 올라서 내일 투자 위험이나 매매 정지 가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좀 비중을 들어갈 것 같아요. 셀리드.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CDC 엠폭스 확산의 내주 보건 비상 상태 선포 가능성.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9일 저번 주에 나온 기사니까 이번 주에 보건 비상 상태를 이제 선포를 하면 엠폭스 애들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녹십자 MS랑 미코 바이오메드. 미코 바이오메드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갔어요. 그래서 내일 뭐 우리가 매매하기는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얘가 강하게 가면 녹십자 MS가 따라갈 수도 있겠죠. 요런데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일단 내일은 셀리드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정도 이렇게 볼 거고요. 시젠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젠 저는 계속 먹었었는데 시젠이랑 휴마시스 이런 애들은 눌림을 할 거예요. 좀 선생님 근데 눌림 좀 힘들지 않다고 했나요? 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테마는 그나마 좀 예외예요. 다른 테마들에 비해.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죠. 왜냐 코로나는 지금 이 증가세가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가 되고 있고 갑자기 확 줄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어서 휴가철도 있었고 유럽 올림픽도 있었고 선수들 혹시라도 감염돼서 오면은 더 퍼지겠죠.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까지 돌아오는 주까지도 휴가철 계속 있고 광복절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럼 감염자 수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모아가도 돼. 근데 너무 높은 데서 모으지 말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진 애들 종목들 사이에서 조금 그러니까 시젠이나 휴마시스 같이 좀 무거운 애들 이런 종목에서는 조금 모아갈 만하다. 물론 다른 애들은 전 안 모아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는 살짝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내일은 엑세스 바이오랑 셀리드 보고 눌림은 시젠이랑 휴마시스 이런 애들 볼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렇게 볼 거고 그리고 코로나 테마 중에 그린 생명과학 얘가 예전에 사명 변경을 했어요. KPX 생명과학이에요. 얘는 끼가 엄청나게 좋았고 여기 보시면 금요일날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갭이 많이 떴어. 그래서 못했거든요. 14%가 떴잖아. 원래 이 전날 이제 상한가 가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이제 종가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14%가 하락을 한 거죠. 이때 못했어. 반도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너무. 왜냐면 팍스로비드 관련주가 지금 정부에서 치료제를 지원하는 게 팍스로비드인데 그게 이제 이 KPX 생명과학이 얘네가 취급을 하고 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날 무조건 이 종목으로 수익 내겠다 했는데 막상 이때는 제가 다른 종목 갖고 있어서 하질 못했고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하지 못했는데 얘는 내려오면 저 좀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는 일반 감기약을 준다고 하거든요. 팍스로비드가 모자라서 정부에서 근데 이제 더 제공을 한다고 하고 뭐 이제 사올 수 있겠죠. 미국에서 또 그러면은 이쪽 팍스로비드 관련주 그린 생명과학, 서울제약 이런 애들은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내일 눌리면 좀 볼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저는 비만 치료제도 볼 건데 일단 일라이릴리가 미장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모간 스탠리도 최우선 추천 종목 1160달러 간다. 그리고 후발 비만약 잭바운드 매출 위고비 다 따라잡았다 라고 이런 기사도 나왔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판매 호주의 강한 실적 주가 8%대 급등.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나왔던 거고요. 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10월 한국 출시 비만 치료업계 희비 교차. 그래서 좀 생각보다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반사 수혜를 받고 우리나라에는 SLS 바이오 얘가 상한가를 갔죠. 저는 근데 얘 일라이릴리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노보노디스크네 위고비. 그래서 일라이릴리면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위고비예요. 그래서 내일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네요. 좀 그렇다. 일라이릴리 관련주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보노디스크는 좀 많은데 일라이릴리는 없고 일단 10월 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남았고 SLS 바이오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서 뭐 갭이 별로 안 뜬다면 시가에 잠깐 할만 하겠죠. 일라이릴리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비만 치료제 업계 희비 교차라고 하네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SLS 바이오 블루엠텍. 블루엠텍은 또 코로나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두 종목 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지진 애들인데 지진 테마는 뭐 난카이 대지진 공포에 여행 가도 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거대한 지진 온다 떨고 있는 일본
라고 해서 지진 테마 같은 경우는 LS 마린 솔루션을 여러분들 왜 올려놨나 했겠지만 얘가 일단 금요일날 LS 그룹이 강했어요. 그리고 얘도 지진 관련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해적 케이블이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다시 뭐 발주가 들어와서 수리할 수도 있고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도 지진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금요일날 LS 그룹이 좋았고 지금 딱 반등 추세야. 그래서 내일 얘도 혹시나 지진 테마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해놨고 원래는 이제 삼형 엠텍이나 동아지질 이런 애들인데 LS 마린 솔루션이 일단 기준봉을 금요일날 세워놨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파라텍, 동양파일, 하이드로 리튬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거래대금이 뭐 10억도 안 터져서 안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전 이 세 종목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따로 유전,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이때까지만 해도 반등 추세였는데 그 블랙 먼데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락하고 여기 뚫어줄 때 45,000원 뚫어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일정 있고 이번 올해 말까지도 계속 있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저는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모르겠고 45,000원을 뚫어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들도 최근 SK 하이닉스를 저는 이제 이 밑에서 계속 먹었는데 4번에서 한 번 손절하고 3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좀 과대 낙폭이다 싶었는데 반등이 너무 약해. 갖고 있으면 얘도 솔직히 한두 달 갖고 있으면 한두 달 안에는 한 19만원?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19만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 하기엔 좋죠. 네. 저처럼 전업이 하기엔 너무 느려서 저는 이거 비중 크게 들어가서 1, 2% 막 2, 3%씩 먹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추세가 꺾여서 얘네들은 지금 반도체 테마는 예전의 끼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테마가 끼가 원래 좋은 테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끼가 굉장히 좋았지만 원래는 끼가 별로 없었습니다. 무거운 애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에는 저는 조금 오래 보는 거, 오래 가져가는 거 아니면 직장인들 아니면 단타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는 코로나, 비만 그리고 이번 주 뭐 월, 화, 수까지는 일본 대지진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저는 아시겠죠? 일단 내일 지진이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확신은 못하겠네. 그리고 그 다목적 댐 뭐 신원종합개발, 상지건설, 국영GNM 이런 애들 상한가를 갔는데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신원종합개발은 내일 강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거래대금이 지금 다 100억도 안 터졌고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일 좀 분위기 보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이렇게 테마가 많고 볼 게 많잖아요. 시가 베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차라리 그 주도 테마가 정해지면 거기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시가를 가장 좋아하는 건 빨리 이제 그 결정이 나잖아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래서 시가 베팅을 좋아하고 그만큼 시가 베팅이 수익이 크게 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은 테마를 봐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0분, 20분 있다가 주도 테마 생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내일은 이런 테마에서 분명히 강한 애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진짜 영상 최대한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계속 블랙 먼데이처럼 저번 주에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다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들 내일도 큰 수익 내시고 이번 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